처음 만났었던 자리는 본회의장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의원들 간의 단체 식사,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과 식사했을 때 몇 번, 2번 정도 같이 뵙고, 따로 뵀었던 자리는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때 불쑥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이 무상 교복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울 때 제가 그때 앞장서서 반대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이재명 시장은 조금 불신이 많은 사람. 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안이든 간에 뭔가 쉽게 믿거나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편적인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성남시에는 매년 새해 인사회라는 걸 50개 동을 돌아가면서 시장이 벌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유관단체 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을 불러놓고 이제 성남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민원이 무엇인지 듣는데 보통 이렇게 듣는 자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일수였었고 그 중에 한 가지 장면이 생각나는 것은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여고생이 이제 무상 교복인가로 정말 순수하게 네.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 그 여학생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시종일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은데 여학생 혼자 일어섰고 이재명 씨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데 쳐다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종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도 이상해서 시장님 이라고 불러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재명 시장은 지금도 그렇지만 시종일관 자신을 해할 것이다라는 의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가공해 나가야 할 사안들도 그러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재명이 어떤 대화나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뭐 협의에 필요한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도 않았고 그 기저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4년 동안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6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상호 간의 어떤 여야 간의 협의라기보다는 다툼만 있었었던 저는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이재명의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권위의식이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겁을 많이 냈었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었던 시민순찰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이상하게 썼던 업무 추진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이재명 시장이 무서워서 자료의 지읒자도 공개하지 못했던 이재명 시장은 도지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장 때 이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면 장차관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장관을 부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안 나옵니다. 나오세요 하면 나오지 않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신 답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시의원은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6대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과 싸웠던 장면만 봐도 그 이덕수 현 시의원이죠. 이제 판교 철거민들이 행사장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상 문제나 어떤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살짝 밀었는데 그 이재명 시장이 돌면서 자기의 팔로 철거민 얼굴을 쳤고 이렇게 몸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그 판교 철거민들을 고발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걸 지적한 이덕수 시의원한테 본회의장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양반아 당신이 어떻게 아냐 내가 맞았는데 뻔히 동영상에는 자신이 팔꿈치로 가격하는 영상까지 나와 있는데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니까 그것부터 사실 시의원이 되기 전에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유명했었던 스케이트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스케이트장 성남시청 안에 이제 그 주차장 안에 매 연말마다 스케이트장이 크게 지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주차장 위에 지어진 스케이트장이라서 스케이트장 운영과 대형 행사가 맞물려지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접촉사고도 일어나가지고 민원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다른 곳에 짓겠다라고 해서 스케이트장 예산을 삭감하고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삭감하고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죠. 이재명이 그걸 보고 이기인이 삭감을 시켰다라고 해서 어떤 대자보가 붙습니다. 이기인이 스케이트장 예산을 모두 삭감하게 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보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쓴 누군가가 이재명 시장 비서실에서 나와서 스케이트장 앞에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은 어떤 시민이 그 스케이트장 대자보를 붙였다더라. 이렇게 SNS에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계속해서 올라가면 시민이든 국민이든 어쨌든 이 갈라치는 정치, 이재명의 정치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익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시장이 대선 주자급 인물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도지사와 당대표까지 올라갈 줄 몰랐고 대선 후보까지 사실상 승진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치하고 너무 좀 이렇게 좀 눈에 뻔히 보이는 노림수의 정치들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큰 사람이 못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었고, 네, 옆에서 가까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재명이 내보이는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무상 정책들은 너무나도 폐단들이 뻔히 보였거든요. 청년배당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이 지역화폐 상품권을 뿌려주는 수준밖에 안 됐었고, 지금 당대표에 있어서도 뭐 이번에 전세 사기도 그냥 공공 매입하겠다, 전세 보증금을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어쨌든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에도 이 빚을 많이 갚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아니었거든요. 판교특별회계라는 그 성남시가 가진 적금 통장에서 일반 회계로 이렇게 잠시 자금을 빌려서 운영한 것 뿐인데 이것을 외부에서 차입한 빚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마치 당장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내일 성남시가 부도가 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저희는 가까이서 보이니까 눈에 뻔히 보였고 자료로서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거짓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견제를 하고 목소리를 냈었던. 네. 제가 이제 바른정당으로 탈당하고 나서 이 무상교복이 또 올라오고 부결시키고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조례를 발의하는 바람에 맞불을 놓은 거죠. 우리도 이렇게 포퓰리즘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전 그걸 반대했었거든요. 네, 이 둘 다 이러면 안 된다. 양당이 좀 자중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이 그 본회의장에서 없었었고 이 사실을 차마 듣지 못하고 또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기인은 1억 출산장려금은 되고 무상교복은 안 된다라고 SNS에 올린 거예요. 제가 반대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소를 했죠.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에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 기소까지 됐다가 이제 검찰에서 그걸 증거 없음 불충분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끝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최은길 이 의장도 저를 고소하기도 했었었고, 네, 그때 이제 대장동 업자들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2014년인가 15년에 제가 의회 등원하자마자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 사람 불기소된 사람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제가 기사를 잘못 보고 불기소된 건데 불구속 기소된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었었고,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었던 지휘자 김만석 지휘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단원 악단 내에서 이렇게 단원의 배를 찌르고 이렇게 성적인 접촉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했다가 또 명예훼손 당하고 저도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4년 동안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이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문제제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의 어떤 지방재정 개편에 맞춰가지고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을 대동해서 광화문까지 광화문에 가서 시위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니까 기자들을 불러서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첨가집에서 수천만 원을 쓰고 그걸 보고 어떻게 지방재정이 걱정된다는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몇 천만 원을 쓰고 또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소고기 파티를 열고 한우 파티를 열고 이러느냐, 이 영수증을 내놔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자료 제출도 못하고, 뭐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뭐 우산을 좀 비 올 때 늦게 씌워준다거나 이럴 때 아주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권위의식에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라고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 때문에 뭐 조울증 겪는 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도 뭐 그런 공무원들을 속속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정말 쥐잡듯이 잡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권위의식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파면이나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경무부서와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것, 영생사업소 이런 데로 보내버립니다. 지난 정권에서 주요 핵심 부서에 있었던 사람을 아주 민원이 많은 시민봉사과나 민원여건과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주 저 끄트머리 화장장이 있는 영생사업소로 집행부서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공무원들을 쥐어짰죠. 거기다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공무원들 간의 어떤 이 호남 라인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도 라인, 해남 라인 이런 것들을 줄을 세워서 이재명 시장이 해당 공무원들을 이렇게 좀 일을 시켰던, 그런 평가들을 많이 들었죠. 고 이재선 씨도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뭐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이재명이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하셨고 합리적이셨어요. 또 회계사 출신이어서 이렇게 좀 셈도 빠르시고. 근데 이 가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도 이재명이 벌이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들, 유동규라는 사람을 쓴다거나 정진상 보좌관을 가까이 한다거나, 그리고 배소연 또는 뭐 지금 김현지 보좌관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항상 일러줬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사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병자라는 것으로 몰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말 국익에 피해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끝까지 쫓아갔던 것 같아요.